10차시 인터넷과 저작권.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 전달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징, 웹하드와 P2P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CCL 등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고 P2P, 웹하드, 토렌트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량하여 서적을 대량 복사할 수 있게 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매체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면서 개정되어 왔어요. 그런데 인터넷은 제2의 인쇄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매체 기술에 있어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저작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예전에 출판사나 신문사, 방송사와 같이 극소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작권법은 복제와 공중에 대한 전달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나 저작물을 복제하고 친구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아주 소수만이 저작권법에 관심을 가지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저작권법을 알아야만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는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저작권법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나 글이라도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도 오프라인에서의 책이나 음반 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기간도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합니다. 이제부터는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갖게 되는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기만 해도 저작물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런 저작물들을 이용하면서는 저작권 침해를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퍼가지 마세요라고 적어 놓는 것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범위나 조건을 정해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불법 금지라는 말이 없다고 마음껏 퍼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남이 쓴 글을 그대로 퍼가면서 본인이 쓴 것으로 사칭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이 작성한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카페나 블로그에 올렸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름까지 바꿔서 자신이 쓴 것처럼 했다면 성명 표시권 침해까지 더해지는 표절 행위이기도 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네이버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글의 복제 전송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와 대응 방법은 13차 시와 14차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상 저작물의 보호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한 웹툰 작가가 포털 사이트와 연재 계약을 맺고 온라인으로 만화를 연재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웹툰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책으로 출간하던 것과 비교해서 저작권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 것도 저작권 보호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도 동일하고요.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저작권 제한 사유는 어떨까요? 사진, 영화, 드라마에 대한 감상평을 쓰면서 나오는 장면을 한 장 캡처해서 올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살펴본 바가 있었죠. 저작권 제한 사유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서의 이용 역시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평이나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영상의 한 장면 정도 캡처해서 함께 올리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인터넷은 오프라인과 다르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다면 그만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리어카에서 불법 테이프를 복제하여 파는 것, 소리바다나 넵스터를 통해 음악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다른 인터넷의 특징 중 이메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메일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지만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경우라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이것이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인터넷은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며 동시에 공중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길보드 차트라고 애교 섞인 농담처럼 회자하던 불법 테이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넵스터와 소리바다와 같은 공유 프로그램은 순식간에 음악 시장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법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전달에 대해서는 원활한 이용보다는 권리자 보호에 보다 신경을 써온 측면이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인터넷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웹하드와 P2P를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입니다. 이미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웹하드나 P2P에 영화 같은 것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의 저작권, 경찰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봐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1기가가 넘는 영상 저작물도 P2P나 웹하드를 통해 쉽게 공유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MP3 음악 시장의 문제가 이제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으로 확장되는 추세인 것입니다. 웹하드나 P2P를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했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최근에는 업로드한 사람에게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잘 모르고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14차 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웹하드나 P2P에서 영화, 음악 등을 다운로드했다고 교도소에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임을 알면서 다운받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단도 있으니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혼자 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저작권법에 의하면 이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여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에서 불법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도 아니고요.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2011년 소위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여 웹하드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2P나 웹하드가 줄어들더라도 새로운 공유 방법이 나올 뿐 불법 공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토렌트입니다. 토렌트는 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비트토렌트가 사용하는 파일의 이름입니다.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분산되어 있는 파일들을 찾아 이에 접속하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받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렌트 파일의 정보를 구하는 것만으로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토렌트의 위법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웹하드는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나 건축학개론, 은교 등의 영화가 개봉 중에 웹하드를 통해 유출되면서 창작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겠지만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는 책임이 없을까요? 일부 웹하드를 보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배너까지 띄워주는 등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독려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웹하드, P2P 서비스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 운영자가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침해 시의 민사, 형사적 구제에 대해서는 14차 시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의 사례를 보세요. 게시판 운영자에게 회원이 올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이라면 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저작물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법 저작물의 업로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방조하였다면 게시판을 운영한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올릴지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도리어 게시판 운영자가 이용자를 모니터링하거나 불법 저작물 유통을 걱정하여 아예 게시판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작권법이 의도한 바와 배치됩니다. 게시판 운영자가 이용자를 모니터링하거나 불법 저작물 유통을 걱정하여 아예 게시판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작권법이 의도한 바와 배치된다고 하였죠.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몇 가지 사항만 지킨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인데요.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의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된 내용만 지켜주면 위법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취미로 운영하는 게시판이라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이드 처리하면 충분하겠죠.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연락처를 하나 적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 서비스는 이미 일상화되고 있는데 유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등이 그 예입니다.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영화를 올린 것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영화를 복제한 것과 같으며 이는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같은 논리에서 미공개 포스팅에 올린 저작물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나만이 회원인 카페를 만들고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구차시에서 보았듯이 디지털 시대에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하급심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한 바 있으므로 개인적인 저장 공간이라 하더라도 불법 파일은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당연하겠죠.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 SNS에 올린 사진도 모두 저작물입니다. 일일이 작성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면 소위 리트윗이나 펌글은 어려워지겠죠. 인터넷은 개방과 공유, 지식과 정보의 전파에 적합한 매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저작권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로그에 쓴 글과 직접 찍어 올린 사진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과 어린이가 그린 그림 모두 마찬가지죠. 즉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NS로 표현된 글이나 사진들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인터넷에 공개했던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쉽게 긁어다 붙입니다. 소위 글을 퍼가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사람들의 인식은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개방과 공유라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트위터나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에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저작권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하는 것은 왜 저작권 논란이 없을까요? 트위터에 게시물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트위터에 가입할 때 확인하는 약관에서 리트윗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을 통해 이용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저작권 처리를 한 경우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의 투도우는 음악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선스입니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증하지 않고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공개적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이용 방법 및 조건을 부과하여 이를 준수한다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개방적인 이용 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 허락 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듭니다.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 허락의 법률 관계가 성립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CCL 라이선스와 이용 조건, 문자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나눔 운동도 펼쳐지고 있는데 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네,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사용할 때 저작권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7차 시에서 공개된 자료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인용 조항이라든가 공정이용 일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불법 정보 저작물을 많이 유통시킨 것이 웹하드나 또는 토렌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업로드를 했다가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는 경우가 흔히 접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웹하드나 토렌트에 불법 정보를 올리는 것, 이것은 누구나 불법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보에보다 인터넷의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서 신문 기사, 댓글, 블로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저작물성을 공부할 때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붙지 않습니까? 따라서 SNS, 소셜 네트워크에 쓴 글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저작물성이 인정이 되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IT 지진 대참사 때 프리랜서 사진가가 올린 사진을 한 신문사,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가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난 사건들이 있는데요. SNS에 올라왔다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트위터 같은 거 리트윗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읽지 않고 가입하는, 읽지 않고 동의하는 그 약관에 보게 되면 트위터에 공개를 한 것의 경우에는 재사용, 즉 리트윗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거기서 그 트위터 서비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을 또 재가공해서 이용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웹하드 토렌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한참 이슈가 돼가지고 한 학기에도 수십 명씩 학생들이 찾아와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웹하드에 이제 그 업로드를 하면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하는 친구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무슨 그 멜론 같은 데 있는 1위부터 100위까지 곡을 올린다든가 영화 같은 거 올린다든가 하는 경우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물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이건 저작권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란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물성이 있다면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침해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음란물이라면 저작권법적인 문제 외에 형사적인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 전달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징, 웹하드와 P2P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CCL 등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차 시 UCC 만들기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